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수동적인 챗봇의 시대는 지났죠. 이번 해설에서는 우리 엔지니어들의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에이전틱 AI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확실한 아키텍처 청사진을 그려보겠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진짜 실무 설계 지침을 파헤쳐 볼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다룰 핵심 아키텍처 흐름입니다. 에이전틱 AI의 기본 구성 요소부터 시작해서 추론 프레임워크, 다중 에이전트 협업, 표준 프로토콜, 그리고 절대 빠질 수 없는 마지막 관문인 보안과 통제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에이전틱 AI의 기반입니다. 단순한 예측 모델이 어떻게 능동적인 행위자로 진화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이게 바로 에이전틱 AI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공식입니다. LLM 더하기 도구, 컨텍스트, 계획, 그리고 메모리죠. 똑똑하지만 가만히만 있던 거대 언어 모델, 즉 두뇌에다가 외부 세계랑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팔다리와 신경계를 착착 조립해주는 공학적인 결합인 겁니다. 진정한 자율성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두 번째 섹션은 추론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중심두뇌의 사고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문제죠. 시스템 설계자라면 여기서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엔지니어링 트레이드오프거든요. 리액트 방식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계속 번갈아해서 환각은 확 줄여주는데 매번 그 무거운 LLM을 호출해야 하니까 지연 시간도 길고 토큰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반면에 플랜 앤 액트 아키텍처는 우리가 컴퓨터 공학에서 흔히 쓰는 관심사의 분리를 딱 적용한 겁니다. 기획자가 큰 그림을 짜고 실행자가 처리하니까 비용과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죠. 그렇다면 이 AI가 도대체 어떻게 외부 도구를 쥐락펴락 제어할까요? AI가 직접 코드를 막 실행하는 게 아닙니다. 사용자가 자연어로 요청을 딱 던지면 AI는 일종의 의미론적 라우터 역할을 합니다. 요청의 맥락을 싹 분석해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명확한 JSM 명령으로 번역을 해주는 거죠. 그럼 외부 애플리케이션이 그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는 거고요. 정말 깔끔하고 우아한 도구 오케스트레이션 방식 아닌가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LLM은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컨텍스트 윈도우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이걸 극복하려고 아키텍처에 RLG, 즉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을 장기 기억 장치로 딱 붙여줍니다. 외부의 방대한 문서를 잘게 쪼개서 벡터로 임베딩하고 벡터DB에 고이 저장해 두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필요할 때마다 코사인 유사도를 써서 가장 연관성 높은 찰떡 같은 정보만 실시간으로 쏙쏙 뽑아옵니다. 단일 에이전트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절대 빠질 수 없는 메모리 처리 과정입니다. 자, 이쯤 되면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아무리 잘 만든 전문가 에이전트라도 혼자서 감당하기 벅찬 아주 거대하고 복잡한 프로젝트가 떨어지면 우리는 이 시스템을 도대체 어떻게 스케일업해야 할까요? 여기서 세 번째 섹션, 다중 에이전트 협업으로 넘어갑니다. 본격적인 창발적 집단지성을 구축하는 흥미로운 단계죠. 협업 시스템을 설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두 가지 메인 아키텍처 패턴을 비교해 볼게요. 중앙에 있는 관리자 에이전트가 전체 판을 파악하고 하위 에이전트들한테 일을 딱딱 나눠주는 계층적 패턴이 있고요. 반대로 특정한 팀장 없이 모든 에이전트가 동등한 위치에서 직접 핑퐁하며 소통하는 P2P 분산 패턴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프레임워크 고르실 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핵심 결정 매트릭스입니다. 메타GPT 같은 걸 쓰는 계층적 패턴은 업무 흐름은 진짜 명확한데 중앙 관리자가 뻗어버리면 전체가 멈추는 치명적인 병목 위험이 있죠. 반면에 오토젠 같은 P2P 분산 패턴은 상황 대처가 엄청 유연합니다. 하지만 에이전트들끼리 대화가 너무 복잡해져서 이거 처음에 설계 잘못하면 나중에 디버깅할 때 진짜 악몽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의 복잡도에 따라서 아주 신중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섹션은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이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서로 대화하기 위한 공통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른바 AI들의 인터넷이라는 엄청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잘 정의된 표준 프로토콜만 딱 자리 잡히면 그동안 꽉 막혀있던 개별 시스템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환경, 심지어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든 AI 에이전트들끼리도 아주 매끄럽게 소통하고 협업하는 거대한 지능형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대통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두 가지 핵심 통신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MTCP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나 코딩 툴 같은 외부 애플리케이션들을 에이전트 시스템에 진짜 손쉽게 딱 붙여주는 컨텍스트 지향 귀약이죠. 두 번째는 A2A 프로토콜입니다. 에이전트들끼리 일 시키고 결과를 협상할 때 서로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비동기식 소통을 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뼈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되고 너무 똑똑해지다 보니 우리는 치명적이고도 머리 아픈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른바 자율성과 통제의 역설인데요. 태생부터가 스스로 판단하고 혼자 행동하도록 설계된 이 거대한 시스템 위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통제권, 즉 거버넌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섹션, 보안 및 통제로 넘어갑니다. 자율 시스템의 브레이크이자 안전장치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AI는 본질적으로 확률에 기반해서 움직이니까 매번 조금씩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에이전틱 다중 시스템에선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적 위협들이 터져 나옵니다. 에이전트 하나의 작은 실수가 팀 전체로 눈덩이처럼 번지는 오류 전파, 악의적인 지시가 에이전트 통신망을 타고 쫙 퍼지는 프롬프트 감염, 그리고 피드백이 꼬이면서 AI가 원래의 목적을 스멀스멀 잃어버리는 목표 표류까지. 정말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보안 이슈죠. 이런 치명적인 리스크를 막으려면 아키텍처 단계에서부터 아주 빡빡한 거버넌스를 내재화해야 합니다. 첫째, 각 AI의 역할과 권한을 칼같이 쪼개는 모듈식 보안 설계를 하세요. 둘째, AI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싹 다 기록하는 투명한 종합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제일 핵심인데요. 치명적이고 민감한 작업은 무조건 인간이 마지막에 도장을 찍게 만드는 인간 참여, 즉 HITL 프로세스를 아키텍처에 강제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실무적으로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아키텍처 설계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팀 내에 비평가 에이전트를 하나 두는 겁니다. 자기는 직접 일을 안 하고 다른 동료 에이전트들이 만들어온 결과물만 아주 까다롭고 비판적으로 리뷰하는 전담 모듈인 거죠. 이게 오류가 전체 시스템으로 퍼져나가기 전에 초반에 싹을 잘라버리는 기가 막힌 상호 보안적 방어장치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는 다중 에이전트가 발휘하는 그 엄청난 창발적 자율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면서도 동시에 빈틈없는 인간의 통제력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균형 잡힌 시스템을 설계해낼 수 있을까요? 에이전틱 AI가 얼마나 안전하고 강력하게 진화할 수 있을지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본 이 정교한 아키텍처 청사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